네, 상대성 이론 강의 찍겠습니다. 06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대성 이론을 해석하기 전에 상대적 개념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상대적이라는 게 특정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평가 내리는 걸 우리가 상대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특정 상태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이제 관찰자 입장이에요. 관찰자. 그러니까 관측자의 시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 관측자의 시점이 중요한 게, 결국 상대적 개념을 상대성 원리가 나온 배경을 해석을 해버리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상대성이 우리 지구가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이는 어떠한 운동하는 공간 내에서 다른 운동하는 공간 내를 측정하면 뭔가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관측자 시점에 의해서 이제 매겨진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이 관측자 시점과 이제 이걸 기준을 잡았을 때 이 관측자의 시점이 움직이는 공간이 있겠죠. 이 관측 시점의 공간의 이동 속도와 동일하다면 결국엔 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유값이라고 지정을 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공간 내에서 측정하는 건 지 자체, 그 관측자 나의 고유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적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에 사람이 있습니다. 초록색을 그릴게요. 사람이 있는데 이 공간 이동 속도, 공간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다 할게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공을 볼 거예요. 공이 V로 가는 걸 볼 건데, V1으로 가는 걸 볼 건데, 이랬을 때 이 초록 사람이 찍으면, 이 초록 사람은 결국에 이 공간속도 V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찍으면 이 사람이 A를 할게요. 이 사람은 A가 이거를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공간 이동, 공간 속도 V를 고려를 안 해도 되죠. 왜? 같은 이동 공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게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야는 이제 정지돼 있다 할게요. 정지돼 있다라고 하면 얘를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 얘를 B를 할게요. B가 공 날아가는 거 있죠. 이거를 측정을 하면 결국 공간 속도 V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X가 아니라. 그렇죠?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대값이 되는 거죠. 상대값.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 또 C라는 사람이 와서, 근데 C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C라는 사람의 공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 C라는 사람은 C가 이걸 측정해요. 측정하면 A의 공간 속도에서 자신의
공간 속도를 뺀, 그러니까 v 마이너스 v 프라임의 상대 속도를 고려해줘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 값입니다. 만약에 이제 만약에 상대값인데, 만약에 v와 v 프라임이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얘는 고유값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속도 차이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속도 차이로 발생되는 게 상대성 개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상대적 개념. 그랬을 때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백그라운드, 이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경. 어떠한 배경이 있었냐면, 백그라운드 첫 번째가 갈릴레이의 상대성이에요.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여러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정을 하고, 갈릴레이 상대성 가정이 어떤 모든 관성계라고 하는 관성계, 이 모든 관성계가 뭐냐면 운동을 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지구도 계속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공간, 가속 운동이 아니라 있는 공간, 관성계 내에서의 물리 법칙은 어느 곳이나 동일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가속도를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 a라는 어떤 관성계나 b라는 관성이나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을, 상대성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그럼 이 상대성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뭐냐? 상대성의 기준, 그러니까 상대성의 일단 뭐가 기준이 돼서 이걸 평가하게 됐을까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빛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제 빛은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는 걸 가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빛은 빛의 특정 파동을 진행하는 공간, 파동을 진행하는 물질이 아니라 파동을 진행하는 공간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하는데, 특정 매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서만 빛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게 진공에서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하고,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에서만 이제 전달이 가능하죠. 근데 빛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은 모든 관성계 내의 진공에서는 광속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얘를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진공은 물질이 없는 곳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빛의 진행 매질은 물질이 아니랐어요. 매질이 존재한다고 해서 뭐 물질로 봐도 되는데, 다 공간에 해석하는 게 편합니다. 존재한다고 봤을 때 결국 이 빛이 진행하는 어떠한 공간, 특정 공간이 이동을 하면 어떤 빛의 매질도 이동을 하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차량 내에서, 차 안에서 공기가 갇혀있는 그 공기가 같이 이동하는 것처럼 공간이 이동을 하니까 빛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공을 이렇게 던졌을 때 이 공을 진행하는 공간이 이렇게 움직이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 속도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속도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경로 차이가 발생해서 속도 차이가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빛의 경로 차이가 아니라 속도 차가 있을 거다. 속도 차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이 빛의 매질을 우리가 이때 에테르라고 가정을 해요. 에테르라고 가정을 했는데,
얘가 결국에 실험을 합니다. 누가? 마이클슨과 몰이라는 물리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이 실험을 봤을 때 이게 차이가 없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즉 빛의 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테르는 없다는 걸 발견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접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가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가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거 실제로 실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다 맞게 떨어져요. 이 가정이 다. 그래서 요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정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 가정이 이런 가정입니다. 뭐냐면 상대성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관측값이 관측 시점에 따라 변화는 가능하다. 근데 그 관측값을 통해서 만드는 어떠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다 라는 거를 계속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알죠?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의 법칙입니다. 광속 불변의 법칙은 광속은 진공에서 2.997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즉 3.0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로 어느 곳에나 어느 공간에서나 일정하다, 동일하다. 요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가정 두 가지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상대성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건데, 해석 배경을 해야 되는 해석 원리가 있습니다. 해석 원리. 첫 번째 뒷장에 넘겼을까요? 처음 건 여기 쓰고 뒷장에 넘겼었죠. 처음이 상대성의 해석 원리인데, 이거는 쌤이 이제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고유가, 뭐 다른 책에도 있겠죠. 일단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유가하고 상대값을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했을 때 이 고유가가 상대값을 설정할 때 우리가 볼 게 다른 건 안 보고요. 뭘 보냐면 어떤 길이 값하고 시간을 볼 건데, 결국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벡터와 스칼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보면은 벡터거든요. 변이기 때문에 변이. 그리고 했을 때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길이는 이제 벡터고, 제가 카톡을 하고 잠시 순간 끊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스칼라죠, 무조건. 맞죠?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랬을 때 고유값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 차가 0이면 고유값이에요. 즉 관측 시점과 관측 대상의 공간 어떤 상대 속도차가 있을 건데, 상대 속도가 0이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값은 이제 상대 속도 차이가 0이 아니면 되는데, 관측 시점과
관측 대상의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 속도 차이가 0이 아니면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팁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봅시다. 간단하게 바로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어떤 애가 이렇게 있어요. 했을 때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이제 특정 광원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가운데 P 지점이라 할게요. 그래서 A가 측정을 할 거예요. 이제 A가 그래서 빛이 딱 날라와서 P 지점까지 딱 왔어요. 이 시간을 T1이라고, B에서 이렇게 딱 날라와서 왔어요. 그래서 이 빛이, 여기 있는 빛이 얘가 이제 인식을 하려면 딱 도달하고 이렇게 딱 와야겠죠. 맞죠? 도달했다고 딱 올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다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달했다 봤다. 그래서 A가 측정을 딱 했더니 T1하고 T2가 동일하게 온 거예요. 동일하다 라고 측정을 한 거예요. 알겠네? 이랬을 때 여기 밖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V로 이동하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B는 눈치를 못 채겠죠. 했을 때 이 B가 딱 측정을 하니까 상대수 차이가 V가 나더라. 이거 측정한 거예요. 했을 때 B도 이렇게 오는, 이렇게 딱 와서 지한테 딱 올 거고, 이렇게 와서 딱 올 건데, 이렇게 딱 도달하는 요 시간을 T3, T4라고 했을 때 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일단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공간 속도 차이가 나니까 결국 T1과 T3가 다르다는 건 알 거예요. 이제 다들 알 건데, 중요한 건 T3하고 T4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쌤이 제가 지금 빛의 경로를 표현해줬잖아요. 결국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다도 이런 식으로 봐봐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쓸 때 이 P 지점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네요. 동일하게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는 어차피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도착하면. 얘네 결국 A가 측정했을 때 이렇게 동일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습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를 L1, 이 길이를 L2라고 했을 때 L1과 L2도 동일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요거 두 개 차이가 왜 나냐라고 하면, 결국 이제 B가 측정했을 때의 길이가 이제 L3, L4라고 했을 때 L3, L4가 어쨌든 B에도 같거든요. 근데 L1하고 L3가 이제 벡터 길이 값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얘네. 그 다음 좀 이거랑 비슷한 건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여러분 똑같이 그릴 거예요. 비슷하게 그릴 건데, A가 있고 여기에 이제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점 P라 할게요. P 지점, 여기를 Q 지점이라 할게요. 자 보세요. 했을 때 이제 A가 측정을 합니다. A가 딱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얘가 인식하려면 여기 이제 그 검적에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번호 봐야 되고 이렇게 번호 봐야겠죠. 그랬을 때 A가 측정한 이 T1과 T2 맞아요? 맞아요? 측정한 결국 T1과 T2가 동일하더라고 봅시다. 우리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도 가정이에요. 가정. 다를 수 있으니까 문제마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이제 B가 올 건데, B가 똑같이 B를 그릴게요. B 입장이겠죠. B 입장은 어떠냐 이거죠. 그럼 B도 이제 그려보면, B 입장에서 그려보면 측정한 게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해요. 요거는 동일해요.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 B 입장에서 이거랑 이게 차이네요. 우리가 빛이 반사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요거 결국 얘의 시간을 T3, T4라고 했을 때 T3와 T4는 다릅니다. 그럼 왜 앞에 상은 다를까? 이 공간이 이렇게 가서 여기 왔어요. 여기 오면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올 거니까 빛의 도달 경로 차이가 달라져. 여기는 어땠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오면 결국 이 지점에서 같이 이렇게 오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 차이가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누가 크겠어요? 누가 더 길어? 요게 T4가 길겠죠? T4가 T3보다 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알겠나요? 뭐 당연히 T1과 T3가 다르겠죠. 이거는 맞죠?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네. 자, 그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시간과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황을 하나 가정합시다. 어떤 특정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을 때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여기에 광원을 놔두고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왕복되는 걸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할게요. D라고 했을 때 공간을 당연히 이렇게 이동하고 있겠죠. V로 이동할 겁니다. 했을 때 이 D는 뭐예요? D는 여러분 수직길이죠. 수직길이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해요? 수평 속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겠어요? 안 영향을 주겠어요? 이건 벡터라 했죠? 벡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대적 인식을 했을 때 결국 이제 A가 광속시죠. 관측자 A가 빛이 광속 C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고유값이 상대값인지 파악해야 되죠. A와 이제 사건, 즉 사건이 누구죠? 빛이죠. 빛 왕복은 동일 공간 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상대 속도가 어떻게 돼요? 0이기 때문에 얘가 측정하는 건 고유값이 될 겁니다. 고유 시간을 될 건데 이 고유 시간이 얼마냐 라고 하면 T0는 광속 C가 ED의 어떤 길이를 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죠.
이랬을 때 이제 밖에 관측자 B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A에 뒤에서 정지되어 있는데 이제 관측자 B가 바라본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쌤이 아까 얘기했죠. 속도는 안 바뀌어도 경로는 바뀐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경로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어떠한 거부터 얘가 이까지 이동할 건데 빛이 요거 길이를 요걸 ED라고 할게요. 아니, 이걸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V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해석돼요. 일로 갔다가 왜냐면 같이 동일하게 V로 이동할 거니까 맞죠? 수직하고 수평은 독립적이지만 같이 합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맞죠? 네? 그랬을 때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길이는 얘가 측정한 이게 했을 때 이 빛의 관측 시간을 일단은 얘는 변화값이니까 상대값이니까 델타 t겠죠. 그래서 무조건 델타 t겠죠. 상대값. 왜냐면 공간속도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일단은 사건과 B 사이에는 공간 상대 속도 차가 0이 아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값이에요. 그랬을 때 빛의 관측 시간을 내가 칠할게요. 이거를 파란색 바꿀게요. 됐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게 결국 이제 델타 t초 동안 v만큼 이동한 거죠. v만큼 속도를 배달했으면 되니까 여기는 v 델타 t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2분의 1 v 델타 t 2분의 1 v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경로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광속 C가 맞죠? 광속 C를 가지고 2분의 델타 t만큼 간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딱 절반 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광속 C 갖고 2분의 델타 t만큼 간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씁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쓰면 이제 C의 2분의 델타 t의 스퀘어 이꼴 뭐니까 d 스퀘어 플러스 v의 2분의 델타 t의 스퀘어죠. 맞아요? 이랬을 때 4분의 c 스퀘어 델타 t의 스퀘어 이꼴 d 스퀘어 플러스 4분의 v 스퀘어 델타 t의 스퀘어죠. 맞나요? 했을 때 얘를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다가 저 나중에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정리할게요. 이거부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d 스퀘어가 결국 4의 c 스퀘어 델타 t의 스퀘어 이꼴 뭡니까? 2분의 c t0 스퀘어 플러스 4분의 v 스퀘어 델타 t의 스퀘어니까 얘를 4 날려주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c의 제곱 델타 t의 제곱 이꼴 c의 제곱 t0의 제곱 플러스
v 델타 v 제곱 델타 t의 제곱이에요. 네? 얘를 이제 빼주면 어떻게 돼요?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델타 t의 제곱 이꼴 c의 제곱 델 t0의 제곱이죠. 맞나요? 이랬을 때 양변을 c제로 나눠줍시다. 그 델타 t 이꼴 이렇게 할게요.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c의 제곱 t0의 제곱인데 얘를 양변을 c를 바꾸면 제곱이죠. 델타 t의 제곱 이꼴 1 마이너스 c 제곱 v 제곱 1 t0의 제곱인데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씌우면 델타 t 이꼴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 v 제곱 1 t0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너무 고추장스럽잖아요. 맞죠? 얘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꾼다? 어떤 특정 상수 로렌츠 상수 감마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 델타 t 이꼴 감마의 t0죠. 이거 뭐야? 이거 날려가야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네? 그랬을 때 어쨌든 무조건 c가 v보다는 크죠. 무조건 이렇죠. 광속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요걸 넣어주면 감마는 무조건 1보다는 크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맞죠? c와 같으면 1이니까 맞나요? 그랬을 때 요거를 뭐라고 한다? 이제 고유값보다 변화 상대값이 더 커졌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 지연이라고 하고요.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v가 0.6c일 때는 감마가 얼마예요? 4분의 5거든요. 계산해보세요. v가 0.8c일 때는 왜 0.8c일 때는 이렇게 0.6c일 때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0.36c 스퀘어잖아요. 맞죠? v가 그러니까 0.36c 스퀘어 오버 c 스퀘어 하니까 c 스퀘어 c 스퀘어 날아가고 1 마이너스 0.36이 0.64니까 그게 0.8의 제곱이잖아요. 0.8은 얼마죠? 4분의 5의 아니 5분의 4의 그거니까 그걸 역수치하면 4분의 5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감마는 3분의 5가 됩니다. 이것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시간 지연이고 이제 또 같이 해볼게요. 이 공간이 뭐야 왜 이게 아니라 이 공간이 똑같이 이동할 건데 봐봐요. 자 여기에서 요 지점을 B가 봤대요. 밖에 있는 B가 봤더니 얘는 이 공간 여기 A라는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P라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이제 Q라는 포인트까지 요거는 딱 누구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 길이는 이제 요 B에 대해서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B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 있죠. 맞네?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돼요? 빛의 경로가 우리가 빛의 경로 본 게 어떻게 됐죠? 빛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빛이 맞나요?
맞아요? 이랬을 때 B가 측정했을 때 B가 얘가 측정했을 때 선분 PQ는 B에 대해서 고정돼 있다 볼게요. 이게 딱 밖의 지점이니까 B에 대해서 고정돼 있겠죠.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 속도 차이가 얼마죠? 0이죠. 이랬을 때 이 길이를 이제 B가 측정하면 이 길이를 PQ는 B가 측정을 해야 뭐가 됩니까? 이제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고유 길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L0인데 L0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결국 이만큼 길이를 어떻게 했어요? 요 V만큼 델타 T만 간 거죠, 맞죠? 이 왕복하는 시간을 T였으니까 B조 왕복할 때 동안 PQ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때 V 델타 T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A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파란색 쓸게요. 초록색으로 A 입장에서 이 A가 PQ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PQ는 고정인데 A가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 속도차가 0입니까? 0이 아닙니까? 0이 아니죠? 맞아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측정한 V만큼 속도에서 L0인데 T0인데 요게 델타 L이 되는 거예요. 얘가 측정했을 때 B조 왕복되는 시간 T0였으니까 맞죠? 네? 됐죠? 그랬을 때 델타 L 이꼴 V T0인데 맞죠? T0가 뭐였죠?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딨노? 요거 그러니까 이건데 델타 T 이꼴 감마의 T0였으니까 요걸 집어넣어주면 T0 자리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감마의 역수에 뭐가 됩니까? 델타 T가 되겠죠? V에 네?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거 곱이 얘니까 어딨노? 얘니깐요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감마의 역수에 L0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마가 1보다 크면 감마의 역수는 1보다 무조건 작겠죠. 둘 다 0보다는 크고 맞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델타 L 이꼴 감마의 역수의 L0는 무조건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길이 수축이라 하고 결국 아까 봤던 거 V가 0.6c면 뭐였죠? 감마가 4분의 5였는데 감마의 역수가 뭐가 되겠어요? 5분의 4가 될 거고 V가 0.8c면 감마가 3분의 5였는데 얘가 감마 역수는 얼마죠?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V가 빨라질수록 변화되는 정도는 변화량은 커집니다. 상대적 변화량은 커진다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사실은 길이 수축하고 길이는 이제 수평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은 따로 봐야 돼요. 벡터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이제 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상대성 이론 강의 마칠게요.